안녕하십니까, 엔드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기술 자격시험에 대한 조건과 의무사항, 권고사항, 감점사항, 배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도면이 미완성됐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포기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저장한 파일을 채점자가 열었는데 아무 것이 없다면 포기로 간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임의로 작성을 하고 일반 상식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점 기준은 권고사항에 의거하며 총 100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험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았고, 자, 이어서 의무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사항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100% 자, 지켜야 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출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야 하고, 하드디스크 내, 즉 C 드라이브에 ATC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온라인성으로 파일이 제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ATC 폴더를 만들지 않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 다음에 파일을 제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의문사항이 생긴다면 감독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을 자동 저장할 수 있는 세이브 타임은 10으로 지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이브 타임이라는 명령어는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10은 10분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따르는 모든 객체는 반드시 모형 공간에서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모형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일반적인 그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유닛은 1mm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외곽선 표제란 제목은 도면 공간에서 레이어 0번으로 작성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형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P스페이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과 6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못하게 되면 실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어진 치수가 틀렸을 경우, 그리고 선이 누락이 되었을 경우, 치수 기입이 50% 미만인 경우, 자, 이 부분 중에서 하나만 잘못이 된다면 16점이 감점이 되고 2개 이상 틀리게 되면은 실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이 누락이 됐다는 경우에는 선을 그리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객체 6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객체를 도면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엠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객체라고 하는 것은 도면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외곽선, 표제란 제목이 되겠고, 도면들은 모형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면의 개수만큼 창을 나눠야 되는데 이때는 엠뷰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엠뷰 명령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격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감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객체가 남아있을 경우, 또는 선 연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선이 중복이 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라인 타임이 불량할 경우, 그리고 따내는 포인트 오차가 잘못되었을 경우, 자, 이 부분은 개당 8점씩 감점이 되겠고 5개 이상이면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 연결 상태가 불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로 그려야 될 것을 2개나 3개의 라인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타입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하지 말아야 할 것에 라인 타입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라인 타입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감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점검을 하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권고사항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채점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권고사항을 점검하시면서 도면을 작도하셔야겠습니다. 자, 도면 표제란 수험 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고 4점이 되겠습니다.
자, 외곽선은 반드시 치수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4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과 관련이 없는 객체들은 작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레이어는 외형선은 모델 7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의 이름이 되겠고 7은 색상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선은 센터, 컬러는 3번으로 지정을 하고 숨은선은 히든, 컬러는 2번으로 지정을 합니다. 치수 기입은 딤으로 지정하고 컬러는 1번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엠뷰로 생성되는 창은 엠뷰 레이어를 만들고 컬러는 4번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객체는 레이어 0번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점이 100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은 도면의 개수만큼 엠뷰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도면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엠뷰로 만든 창은 동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5점과 10점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단계의 권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척은 줌 배열을 이용해서 각 도면에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10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줌 명령에서 XP라는 내용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치수 기입은 출제 도면과 같이 딤 변수를 조절하여 작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딤 ASO와 딤 CN을 설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볼 때 나오는 부분이므로 그때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도면에 명시된 용지의 크기와 도면 공간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도면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5.5점과 12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타입은 LT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고 출제 도면과 같이 실선과 구분되어 보이게 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의 종류를 바꿔주고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LT 스케일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문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실선과 너무 크기가 LT 스케일이 작거나 너무 크게 되면 실선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스케일을 적당히 잘 조절하셔가지고 반드시 실선과 구분이 되게 구분이 되게끔 만들어 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대한 권고사항, 의무사항, 감점사항, 그리고 시험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